단종의 마지막 밤, 경복궁 깊은 곳, 돌바닥 위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다. 15살 그 어린 두 손이 차가운 돌 위에 집혀 있고 손등 위로 빗물이 흘러내린다. 병사들의 창끝이 그를 향하고 있다. 12자루, 16자루, 20자루, 횃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인다.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조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 궁궐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전하, 누군가 부른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전하라는 말이 없었다. 소리만 있었다. 옥새를 내놓으시오. 빗물이 눈썹 위로 흘러내린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 순간 어린 왕의 손이 떨린다. 품속 깊이 감추어둔 무언가를 꺼내지 않으려는 듯 주먹이 천천히 쥐어진다. 내가 이 궁궐에서 이렇게 쫓겨날 줄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옥자 곁에서 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대신들은 지금 이 마당에 없다. 빗속에서 횃불 하나가 꺼진다. 그 어둠 속에서 어린 왕의 눈이 무언가를 찾는다. 가슴 안쪽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 그것만이 이 밤 그의 손에 남아있는 전부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봄날로, 단종 원년 봄, 경복궁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후원의 살구나무 아래에서 12살짜리 왕이 책을 읽고 있었다.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다. 전하, 오늘 경연이 있사옵니다. 내시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어린 왕이 눈을 깜빡인다. 또요? 예, 전하. 왕이 책을 덮으며 일어선다. 그 얼굴에 왕의 위엄 같은 것은 아직 없었다. 그저 어린아이의 얼굴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할아버지 세종의 손에서 자라다가 아버지 문종마저 잃은 지 2해가 채 되지 않았다. 조선의 왕자는 그 어린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어깨를 탐내는 눈들이 이미 사방에 가득했다. 경연청 안에는 대신들이 늘어서 있었다. 단종이 옥자에 앉자 좌우에서 깊은 절이 이어졌다. 그 절들이 진심인지 형식인지 12살짜리 왕은 아직 알지 못했다. 오른쪽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넓은 어깨, 차가운 눈빛,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왕을 보는 시선. 수양대군, 왕의 숙부. 그는 절을 하면서도 눈을 들어 왕을 보았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경의가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그러나 단종은 그것을 아직 읽지 못했다. 경연이 끝난 뒤 단종은 편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후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살구꽃잎 하나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날아갔다. 아바마마. 작게 중얼거린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로. 그의 여름이 끝나기 전 궁궐 안에 이상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편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시들이 무언가를 숨기는 표정으로 오갔다. 대신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단종은 그 변화를 느꼈다. 어린 나이였지만 혼자 자란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다.
무슨 일이냐? 그가 신뢰하던 내시 하나를 불러 물었다. 내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수양대군 마마께서 요즘 밤마다 대신들을 만나고 계신다 하옵니다. 어떤 대신들을? 한 명의 대감, 권람 대감 그리고 정인지 대감께서도 드나드신다 하옵니다. 단종의 눈이 가늘어진다. 한 명의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왜 그들이 모이는지는 모르느냐? 소인은 감히 여쭐 수가 없사옵니다. 전하, 내시가 고개를 깊이 숙인다. 그 고개 숙임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단종도 알았다.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12살짜리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날 밤 단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다. 궁궐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 무렵 궁궐 밖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성산문. 32살의 그 젊은 학자는 오늘 밤도 촛불 아래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박팽년이 있었다. 하위지가 있었다. 이계가 있었다. 이들은 집현전 출신들이었다. 세종대왕의 학문을 이어받아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얼굴 위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수양이 움직인다. 성산문이 낮게 말한다. 이미 군사를 장악했다는 말이 돌고 있소. 박팽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한다. 주상 전하는 알고 계신가? 모르실 것이오. 아직은. 이계가 눈을 감으며 말한다. 알게 되실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오. 방안이 조용해진다. 촛불이 흔들린다. 성산문이 주먹을 쥔다. 우리가 막아야 하오.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하오. 반드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밤길을 달려오는 말.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개유년 10월. 궁궐 안으로 군사들이 들어왔다. 그것은 조용하고 빠른 움직임이었다. 새벽 2시. 도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 수양대군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국문을 통과했다. 그를 막는 사람은 없었다. 막으려는 사람이 없었다기보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없었다. 단종의 핵심 보호 세력이었던 김종서 대감은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죽임을 당했다. 황보인 대감도 그랬다. 단 하룻밤 사이에 어린 왕을 지키던 두 기둥이 쓰러졌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막지 못했다. 날이 밝았을 때 궁궐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이제 궁궐은 수양의 것이었다. 단종은 편전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 수양대군이 들어왔다. 그는 절을 했다. 깊은 절이었다. 그러나 그 절은 복종이 아니었다. 전하. 그 목소리가 차가웠다. 역적들을 제거했사옵니다. 역적? 단종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김종서가 역적이었다고? 황보인이 역적이었다고? 아버지를 섬기고 할아버지를 섬기고 자신을 지켜왔던 그 대신들이? 숙부. 단종이 입을 열었다. 김종서 대감은 역적이 아니오. 수양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굳어졌다. 전하, 역적의 무리를 비호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다. 단종은 더 말하지 못했다.
12살짜리 왕이 할 수 있는 말의 한계가 거기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수양은 영의정이 되었다. 이조판서를 겸했다. 병조판서도 겸했다. 한 사람이 조선의 행정과 군사를 모두 쥐었다. 왕이 있었지만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단종은 매일 옥좌에 앉았다. 대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 어느 것도 단종의 결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수양의 뜻대로 움직였다. 단종은 그것을 알았다. 알면서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단종이 혼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 조용한 방. 그때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조심스러운 발소리. 단종이 몸을 굳혔다. 누구냐? 소리가 멈췄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들어오는 사람. 낯익은 얼굴이었다. 성산문? 단종이 눈을 크게 떴다. 성산문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신이 왔사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전하, 신들은 전하를 잊지 않았사옵니다. 성산문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지금 궁궐 밖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이고 있사옵니다. 단종이 조용히 듣는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모두 전하를 위해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무엇을 하려 하느냐? 성산문이 잠시 숨을 고른다. 왕위를 되찾아드리려 하옵니다. 전하. 단종의 눈이 흔들린다. 수양이 이미 군사를 쥐고 있소. 대신들도 모두 그쪽으로 돌아섰소. 그 일이 가능하겠소? 방법이 있사옵니다. 성산문이 품속에서 작은 것을 꺼낸다. 접힌 종이 한 장. 이것은 명나라 황제의 뜻을 담은 문서이옵니다. 조선 왕위는 반드시 문종의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옵니다. 단종이 종이를 받아든다. 이것으로, 예, 전하. 이 문서가 공개되는 순간 수양의 명분은 무너집니다. 방안이 조용해진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 단종이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본다. 산문. 예, 전하. 나는 다시 왕이 되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성산문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전하, 신들은 이미 각오했사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수양대군의 측근 한명회가 단종을 만났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계산적이었다. 전하, 요즘 주무시기가 불편하신가요? 무슨 말이냐? 밤마다 이상한 발소리가 편전 주변에서 들린다는 보고가 있사옵니다. 단종이 굳는다. 한명회가 계속 말한다. 전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 좋사옵니다. 그것이 전하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옵니다. 그 말이 협박이었다. 대놓고 협박이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명회가 절을 하고 물러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 단종은 홀로 앉아 있었다. 한명회는 알고 있었다. 성산문이 다녀간 것을. 그렇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 단종의 손이 가슴 안쪽을 더듬는다. 낡은 보자기. 성산문이 건네준 종이.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들어있던 낡은 반지 하나. 그 반지를 꺼내 바라본다. 금이 간 오래된 반지. 이것이 무엇인지 성산문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전하, 이것을 잃지 마시옵소서. 때가 되면 이것이 말할 것이옵니다. 단종이 그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명회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수양은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자신의 발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수양대군은 그날 밤 한명회를 불렀다. 성산문이 움직인다. 이미 감시를 붙였사옵니다. 감시로는 부족하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한명회의 눈이 가늘어진다. 어떤 방식으로? 안에서 누가 흔들리는지 알아내라. 반드시 누군가 입을 열 것이다. 한명회가 고개를 숙인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수양이 창밖을 바라본다. 밤의 도성, 어딘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조선의 왕자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저 어린 왕이 더 이상 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무렵 성산문의 집에는 매일 밤 사람들이 모였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정에 나갔다. 수양에게 머리를 숙이고 한명회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라졌다. 거사이를 잡아야 하오. 박팽년이 말한다. 명나라 사신이 오는 날이 좋겠소. 그날 수양이 연회를 열 것이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때요. 그날 우리가 움직이면 세조의 측근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소.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진다. 이계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 전하를 어떻게 보호하겠소? 만약 일이 어긋나면 안 돼요. 성산문이 단호하게 말한다.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그러나 이미 그 방 안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느끼고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단종 2년. 단종은 왕위를 세조에게 넘겼다. 역사는 그것을 선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선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탈이었다. 단종은 세조 앞에 서서 옥새를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사람 앞에서만은 세조가 옥새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단종이 세조의 눈을 바라보았다. 세조도 단종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 아니면 미안함? 아니면 그저 승리자의 냉정함? 단종은 읽을 수 없었다. 그 어린 눈으로는. 숙부, 단종이 말했다. 조선을 잘 돌봐주시오. 세조가 잠시 굳었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었다. 성산문은 잡혔다. 거사 직전이었다. 내부에서 누군가 입을 열었다. 김질이었다. 거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자가 수양에게 모든 것을 밀고했다. 성산문이 잡히던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잡혔다.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잡혀가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국문이 시작되었다. 내가 역모를 꾸몄느냐? 성산문이 대답했다. 역모가 아니오. 바른 왕위를 되찾으려 한 것이오. 세조대왕이 왕위에 계시거늘 감히 역모라 하지 않겠느냐? 성산문이 굽히지 않았다. 세조는 왕이 아니오. 찬탈자여.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장에서 성산문은 죽었다. 박팽년도 죽었다. 하위지도, 이계도, 유성원도. 이들을 역사는 사육신이라고 불렀다. 죽어서야 이름을 얻은 사람들. 그날 단종은 유배 결정을 들었다. 영월, 강원도 깊은 산속의 고을. 거기서 살아야 했다. 아니, 거기서 죽어야 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영월은 무덤의 다른 이름이었다.
단종이 유배를 떠나는 날 아침, 궁궐 문을 나서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경복궁의 지붕이 보였다. 청기화가 아침 햇살에 빛났다. 그 빛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단종은 눈을 감았다. 가슴 안에 보자기를 손으로 짚었다. 낡은 반지, 편지, 이것만 가지고 간다. 영월 가는 길은 멀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다시 산을 넘었다. 단종은 말 위에 앉아 있었지만 말이 나지 않았다. 감시하는 병사들이 좌우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단종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단종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 산길을 지나는데 곁에서 말을 몰던 병사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전하. 단종이 그쪽을 바라보았다. 병사는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말했다. 소인은 장길동이라 하옵니다. 문종대왕을 모셨던 군졸이옵니다. 단종이 굳어진다. 아바마마를? 예. 소인이 15살 때부터 동궁을 지켰사옵니다. 전하께서 태어나시던 날도 소인은 문 앞에 있었사옵니다. 단종의 눈이 흔들린다. 왜 지금 말하느냐? 전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영월에 도착하면 늦을 것이기에. 장길동이 주위를 살폈다. 다른 병사들이 잠시 앞서 나가 있었다. 전하, 성산문 대감이 잡히기 전날 밤 소인을 찾아오셨사옵니다. 산문이? 예. 그는 소인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사옵니다. 장길동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성산문 대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전하를 끝까지 따르라. 그리고 전하께 이 말을 전하라. 무슨 말이냐? 반지를 잃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전하를 지킬 것이옵니다. 단종이 가슴 안쪽을 짚는다. 그 반지가 무엇이냐? 장길동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다. 그것은 문종대왕의 옥새 인장을 뜨던 반지이옵니다. 단종이 숨을 멈춘다. 인장 반지? 예. 문종대왕께서 살아계실 때 비밀 문서를 보낼 때 쓰시던 것이옵니다. 그 문서에는 한 가지 내용이 담겨 있사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장길동이 다시 주위를 살핀다. 아무도 듣지 않고 있었다. 왕위 계승의 진짜 조건이옵니다. 전하. 단종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말발굽 소리, 바람 소리, 산새 울음. 그 소리들이 뒤섞이는 가운데 단종은 천천히 생각했다. 왕위 계승의 진짜 조건? 예, 전하. 세종대왕께서 문종대왕께 남기신 문서이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사옵니다. 장길동이 기억에서 꺼내든 말한다. 만약 왕위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넘어갈 경우 명나라 황실에 보관된 조선 왕실의 족보 원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족보에는 왕위 계승자의 진짜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반지를 가진 자가 그 족보를 열 수 있다. 단종이 숨을 들이쉰다. 그 족보가 지금도 명나라에 있다는 말이냐? 예, 전하. 성산문 대감이 확인했사옵니다. 아직 있사옵니다. 영월에 도착했다. 장릉 근처 작은 집. 단종은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 감시하는 병사들이 집 주변을 에워쌌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단종의 몸이 여위어 갔다. 식사는 줄었다. 방은 차가웠다. 그러나 단종은 그 작은 방 안에서
매일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보자기를 올려두고 반지를 꺼내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했다. 성산문이 말한 것들을, 장길동이 전해준 것들을. 어느 날 밤 장길동이 몰래 들어왔다. 전하, 오늘 밤 누가 찾아올 것이옵니다. 누구냐? 소인도 이름은 모르옵니다. 다만 성산문 대감과 오래 알았던 분이라 하옵니다. 밤이 깊어갔다. 방 안에 단종 혼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오는 사람. 늙은 노인이었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흰 수염이 길었다. 손에는 지팡이 대신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전하를 배웁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단종이 일어나려 했다. 앉아 계시옵소서, 전하. 노인이 말했다. 소인이 일어날 수 있으니 걱정 마시옵소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노인장은 누구이신가? 소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전하. 소인이 가져온 것이 중요하옵니다. 노인이 두루마리를 펼쳤다. 오래된 종이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그 위의 글자들은 선명했다. 단종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 글자들 가운데 단종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이용이. 단종의 본명.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친히 쓰신 왕위 계승 보증 문서이옵니다. 전하. 단종이 말을 잃었다. 이 문서는 명나라 황실문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옵니다. 소인이 평생을 바쳐 그것을 찾아왔사옵니다. 어떻게? 성산문 대감께서 5년 전부터 명나라 쪽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사옵니다. 소인은 그 심부름꾼이었사옵니다. 단종이 두루마리를 손으로 짚는다. 이것이 공개된다면? 노인이 천천히 말한다. 세조의 왕위는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잃게 되옵니다. 명나라가 조선 왕위 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옵니다. 단종이 숨을 고른다. 전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방 안을 채웠다. 전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종은 오랫동안 그 말을 마음 안에서 굴렸다. 끝난 것이 아니다. 15살. 왕위를 빼앗기고 궁궐에서 쫓겨나고 영월 깊은 산속에 갇혀있는 이 몸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노인장. 예, 전하. 이 문서를 어떻게 쓸 수 있겠소? 노인이 품속에서 작은 것을 꺼낸다. 봉투 하나. 이 안에 명나라 사신에게 보내는 연락처가 있사옵니다. 현재 한양에 체류 중인 명나라 관리이옵니다. 이 문서를 그에게 전달하면 나머지는 명나라가 처리할 것이옵니다. 단종이 봉투를 받아든다. 그 관리는 믿을 수 있소? 소인의 목숨을 걸었사옵니다. 단종이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 새겨진 세월. 이 노인이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고맙소. 단종이 말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전하, 문종 대왕의 아드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니 소인은 이걸로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 다 가기 전에 일이 터졌다. 노인이 나가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병사들의 발소리. 하나가 아니었다. 많았다. 단종이 보자기를 품 안에 넣었다. 봉투도 함께. 문이 열렸다.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한명회였다. 그는 웃고 있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전하, 오늘 밤 귀한 손님을 만나셨다지요? 단종이 말하지 않았다. 그 노인은 이미 잡혔사옵니다. 단종의 눈이 좁아진다. 그리고 그 노인이 가져온 것도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옵니다. 한명회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전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그 말에서 전하라는 말이 없었다. 소리만 있었다. 그 문서는 어디 있사옵니까? 단종이 한명회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모르오. 모르신다고요? 노인이 오기는 했소. 그러나 아무것도 두고 가지 않았소. 한명회의 눈이 가늘어진다. 전하, 거짓말은 전하께 이롭지 않사옵니다. 거짓말이 아니오. 한명회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이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단종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품 안에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 그것들은 지금 단종의 몸에 붙어 있었다. 한명회의 병사들이 찾아낼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았다. 수색이 끝났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한명회의 얼굴이 굳어졌다. 전하께서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한명회가 나갔다. 병사들도 물러났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단종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조용히 일어났다.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보였다. 영월의 밤하늘은 한양보다 별이 많았다. 이 별들을 아버지도 보았겠지. 할아버지도 보았겠지. 아바마마. 단종이 중얼거렸다. 소자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별만 빛났다. 날이 밝았다. 장길동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전하, 큰일이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노인이 잡혔사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고 있다 하옵니다. 단종이 눈을 감는다. 그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느냐? 문서의 존재가 밝혀질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그러면 장길동이 말을 잇지 못한다. 단종이 대신 말한다. 나를 죽일 것이다. 방 안이 조용해진다. 단종이 눈을 뜬다. 장길동. 예, 전하. 그 명나라 관리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느냐? 장길동이 잠시 생각한다. 소인이 직접 가면 이틀이 걸리옵니다. 이틀 안에 한명회가 움직일 것이다. 예, 전하.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장길동의 말이 방 안에서 울렸다. 단종이 품 안에 보자기를 꺼냈다. 반지를 꺼냈다. 문서를 꺼냈다. 봉투를 꺼냈다. 이 네 가지가 손 위에 놓였다. 이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단종이 가진 전부였다. 장길동. 예. 너를 믿느냐 못 믿느냐를 이미 결정해야 할 자리는 지났다. 장길동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소인은 전하의 계이옵니다. 단종이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가 문서와 봉투를 내밀었다. 가라. 이틀이 아니라 하루 안에 돌아와야 한다. 전하는 그동안 기다릴 것이다. 만약 소인이 돌아오기 전에 한명회가 다시 오면 단종이 반지를 들어 손가락에 끼웠다. 나는 왕이다. 무릎을 꿇더라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장길동이 떠났다.
방 안에 단종이 혼자였다. 바람이 불었다. 영월의 바람은 거칠었다. 산을 넘어오는 바람이었다. 단종은 앉아 있었다. 그 조용한 시간 안에서 지나온 날들이 흘러갔다. 할아버지 세종의 무릎, 아버지 문종의 목소리, 어머니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다. 궁궐 후원의 살구꽃, 성산문의 눈물, 그리고 형장.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차가운 방 안에 함께 있었다. 단종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운 채 무릎을 꿇었다. 왕이 무릎을 꿇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였다. 하나는 굴복, 다른 하나는 기도. 단종은 기도했다. 그날 저녁, 한명회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병사들이 더 많았다. 그 뒤에 서 있는 얼굴, 단종이 보았다. 세조였다. 직접 영월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세조의 얼굴에는 지난번과 달리 무언가가 있었다. 결이었다. 조카, 세조가 말했다. 조카, 왕이라 부르지 않았다. 전하라 부르지 않았다. 조카, 그 한마디가 칼처럼 들어왔다. 숙부, 단종이 맞받았다. 숙부, 전하라 부르지 않았다. 대왕이라 부르지 않았다. 숙부, 세조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라. 세조가 말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소이다. 모른다고? 세조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 반지, 그 문서, 노인에게서 받은 것들. 단종이 손을 뒤로 감추지 않았다. 반지가 끼워진 손을 그대로 내보였다. 이건 말씀하시오. 세조의 눈이 그 반지에 꽂혔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압니다. 주어라. 드릴 수 없소. 방안이 얼어붙었다. 병사들이 창을 들었다. 한명회의 손이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세조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었다. 왜? 세조가 낮게 물었다. 단종이 대답했다. 이것은 아바마마께서 소자에게 물려주신 것이오. 세조가 굳었다. 내 형이? 예. 이 반지는 아바마마의 것이었소. 그리고 이제 소자의 것이오. 이것을 빼앗는다면 숙부는 형의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물을 빼앗는 것이오. 방안이 조용했다. 세조가 단종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 죄책감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그 어린 조카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었을까? 세조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나가라. 한명회가 눈을 깜빡였다. 전하, 문서는 나가라고 했다. 세조가 나갔다. 병사들이 물러났다. 한명회가 마지막에 단종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 눈빛 속에 분노가 있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단종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이 떨렸다. 손도 떨렸다. 그러나 서 있었다. 반지는 손에 있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세조의 일행이 떠나는 소리. 그 소리가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사라졌다. 단종이 천천히 벽에 기댔다. 무너지듯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세조 앞에서는 흘리지 않겠다고 했었다. 지켰다.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직전 발소리가 들렸다. 단종이 눈을 떴다.
장길동이었다. 그는 이마에 땀이 흥건했다. 전하. 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봉인된 봉투. 명나라 관리가 이것을 보냈사옵니다. 단종이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열었다. 펼쳤다. 짧은 글이었다. 한문으로 쓰여 있었다. 단종이 읽었다. 그리고 읽었다. 눈이 커졌다. 봉투 안의 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조선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 명나라 황실은 세종대왕의 유지를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종의 혈통이 살아있는 한 조선 왕위의 정통성은 그에게 있다. 명나라 황실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단종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세조가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조선 왕위 정당성에 대한 명나라의 공식 입장. 만약 이것이 공개된다면 세조는 국제적으로 찬탈자가 된다. 명나라와의 관계가 흔들린다. 조선 안에서 반세조 세력이 다시 힘을 얻는다. 단종이 장길동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진짜냐? 명나라 관리가 자신의 목숨을 걸었사옵니다. 전하.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세조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병사가 더 많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냉정이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어젯밤 장길동이 한양에 다녀왔다. 세조가 말했다. 단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나라 관리를 만났다. 단종이 그래도 말하지 않았다. 그 관리는 이미 잡혔다. 그리고 장길동도. 방안이 차가워졌다. 그가 가지고 온 것도 우리 손에 있다. 단종이 눈을 감았다. 이제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세조가 말했다. 그 말이 방안을 채웠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단종이 눈을 떴다. 세조를 바라보았다. 숙부. 왜? 숙부는 두려운가요? 세조가 굳었다. 두렵지 않소? 그러면 왜 여기까지 직접 오셨소? 대답이 없었다. 단종이 계속 말했다. 두려우니까 오신 것 아니오. 이 어린 조카 하나가 영월 산속에서 손가락에 반지 하나를 끼고 앉아 있는 것이 두려워서. 세조의 눈이 흔들렸다. 그것이 두렵지 않다면 왜 직접 오셨소? 방 안의 병사들이 굳었다. 한명회가 세조의 눈치를 보았다. 감히 왕에게. 한명회가 입을 열었다. 됐다. 세조가 막았다. 조카. 세조가 낮게 말했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단종이 그 말을 듣는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가 흔들린다. 흔들리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숙부이십니다. 세조가 눈을 감았다가 뜬다. 명나라 문서는 이미 없앴다. 노인도 죽었다. 장길동도 곧 죽을 것이다. 단종이 그 말을 들었다. 장길동. 그 어린 군사. 아버지를 섬기던 사람. 단종의 눈이 빨개진다. 그러나 울지 않는다. 숙부. 단종이 말했다. 그래도 됩니다. 세조가 멈춘다. 모두 없애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세조가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막지도 않는다. 단종이 말했다. 숙부는 아바마마를 사랑하셨습니까? 방안이 얼어붙었다. 세조의 표정이 무너졌다. 처음으로. 단종이 계속 말했다. 아바마마께서 소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 형제 중에 수양이 가장 영특했다고.
그리고 가장 조선을 걱정했다고. 세조의 눈이 흔들린다. 그 말이 맞습니까? 침묵. 맞다면 아바마마의 뜻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조선이 형제의 피로 물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조가 고개를 숙인다. 한 번, 천천히. 조카야. 그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세조가 말했다. 그 목소리 안에 무언가 균열이 있었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이었다. 단종이 그 말을 들었다. 소자도 압니다. 단종이 말했다. 그래서 소자가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살고 싶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바마마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조선 어딘가에서 조용히. 세조가 오래 서 있었다. 한명회가 입을 열려 했다. 세조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날 밤 영월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세조의 병사들이 갑자기 움직였다. 그러나 방향이 이상했다. 단종의 집을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영월 관하 쪽으로.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세조의 군사들이 한명회를 체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명회. 세조의 오른팔. 수십 년 동안 세조의 모든 일을 처리해 온 사람. 그가 잡혔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 세조 몰래 단종을 직접 처리하려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세조의 허락 없이 왕족을 처결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이 일의 전말은 이랬다. 세조가 영월을 떠나기 전날 밤 한명회를 불러 물었다. 내가 단종을 죽이려 했느냐? 한명회가 대답했다. 전하의 안전을 위해서이옵니다. 세조가 오래 한명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 형의 아들을 죽이는 명령을 나는 내리지 않았다. 한명회가 굳었다. 전하, 그러나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내가 처리한다. 세조가 말했다. 너는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것이 시작이었다. 세조가 한명회의 그간의 행동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이 있었다. 한명회가 단종뿐 아니라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세력들도 몰래 처리해 왔다는 것. 세조조차 모르게 한명회가 잡혔다는 소문이 영월까지 왔다. 단종은 그 소문을 들었다. 장길동이 풀려났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장길동이 직접 돌아왔다. 전하, 단종이 그를 보았다. 장길동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 괜찮으냐?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전하. 그가 무릎을 꿇었다. 전하께서 하신 말씀 덕분이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세조 전하께 아버지를 기억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사옵니까? 단종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조 전하를 돌려 세웠사옵니다. 그 겨울이 지나갔다. 영월의 봄이 왔다. 작은 집 앞에도 꽃이 피었다. 이름 모를 꽃들이 산자락에서 피어났다. 단종은 매일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감시하는 병사는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한명회가 없어진 뒤로 그들은 예전처럼 차갑게 굴지 않았다. 가끔 마당에 나올 수도 있었다. 바람을 맞을 수도 있었다.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장길동이 곁에 있었다. 단종은 그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단종이 장길동에게 물었다.
아바마마는 어떤 분이셨냐? 장길동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책을 좋아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시곤 했사옵니다. 전하를 낳으신 뒤로는 더 자주. 단종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새벽 하늘을 바라보던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모습이 마음 안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봄이 왔다. 세조는 그 후로 단종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명령 하나가 내려왔다. 영월에서 단종이 지내는 처우를 개선하라는 명령이었다. 집이 조금 넓어졌다. 식사도 나아졌다. 감시는 여전했지만 그 성격이 달라졌다. 그것이 세조가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사과도 아니고 되돌림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세조의 방식이었다. 단종은 그것을 알았다. 받아들이기로 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성삼문이 죽었다. 박팽년이 죽었다. 장길동의 동료들이 죽었다. 그 죽음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증오 속에서만 살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단종이 반지를 꺼내 바라보았다. 금이 간 낡은 반지.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했다. 그 반지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고 이 모든 일을 버티게 한 것이었다. 단종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창밖으로 영월의 강이 보였다. 서강, 맑은 물이 산을 끼고 흘렀다. 저 물이 어디로 가는가? 한양까지 가겠지. 그리고 바다로. 아버지도 저 물을 따라 흘러갔겠지. 할아버지도, 언젠가 자신도. 단종이 오랫동안 그 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바마마, 소자 여기 있사옵니다. 수십 년이 흘렀다. 세조가 죽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손자가 왕이 되었다. 조선의 세월이 흘렀다. 그 흐른 세월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원도 영월 깊은 곳에 늙은 노인이 산다는 소문이었다. 그 노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범상치 않다고 했다. 왕족의 눈빛 같다고 했다. 장릉 근처에 살며 매일 새벽 강가에 나가 하늘을 바라본다고 했다. 그 소문이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다. 단종이 살아있다. 물론 역사는 그것이 소문이라고 기록했다. 단종은 17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소문을 놓지 않았다. 단종묘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꽃을 갖다 놓았다. 강가에 등을 띄웠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었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냥 그랬다. 어린 왕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억울한 자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살아남는 것. 그것이 아마도 죽음보다 더 오래가는 삶이었다. 결국 힘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덮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살아남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억울함 없이 살았던 사람,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기억됩니다. 단종이 15의 왕위를 잃었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바로 그의 진짜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계절에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든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